인텔과 TSMC는 유럽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장이 메리트가 있다고 여기지는 판단일 텐데 삼성전자는 왜 안 따라갈까요? 인텔하고 TSMC는 유럽 쪽을 공략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유럽이 아니라 기존 한국하고 미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인텔하고 TSMC는 유럽 쪽에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세하게 한번 서로 공부를 한번 해봐. 이 200억 달러라는 수치는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2위로 안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확인을 하셨듯 유럽판 칩스법이 효력을 발휘하며 TSMC와 인텔이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는 유럽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축소될 것이고 인텔에게 파운드리 2위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떠한 내용들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총 430억 유로, 한화로는 대략 62조 원 가량입니다. 이 430억 유로를 투입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텔과 TSMC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된다 살펴볼 수 있겠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인텔은 프랑스, 폴란드 등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인텔의 경우는 10년 동안 유럽 반도체에 112조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 10일에 이 계획을 좀 수정시킵니다. 원래는 독일에 23조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42조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텔 측의 입장들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유럽 진출에 대한 내용,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포부, 계획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에는 PC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GPU라던가 파운드리 등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추락세가 확인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은 분기 기준 역사상 최대 손실인 27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 투자는 사실상 추락 이후에 엄청난 결심을 가진 베팅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시사를 할 수 있겠는데 인텔에서 IDM 2.0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사업 전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인텔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럽의 생산 및 테스트 시설, 패키징 시설, R&D 센터 등 반도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각종 설비를 모두 늘리겠다는 뜻의 발언들을 꽤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첨단 반도체 시장이나 파운드리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 우리는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인텔은 2018년 파운드리 사업을 중단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파운드리 분야를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인텔의 CEO, 겔싱어 CEO라고 있습니다. 이 겔싱어 CEO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이 산업을 아시아에 잃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랑 TSMC에 빗대어 가지고 말을 한 것 같고 이에 대한 해답을 유럽에서 찾겠다, 이런 의지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인텔은 첨단 공장을 세워서 고부가 가치, 차량용 반도체 등 이 첨단 반도체에 주목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과 함께 유럽에 투자하는 다른 회사 어디였죠? 바로 TSMC였습니다. TSMC의 경우는 MCU와 같은 상대적으로는 구형 공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주량 확대에 좀 목적을 두고 유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확인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28나노미터 공정 확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28나노미터라고 하면은 첨단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SMC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실적 비중을 나노미터별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5나노미터가 31%, 7나노미터가 20%, 28나노미터가 12%로 28나노미터가 가장 적었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가 사업 그리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TSMC에서는 이쪽 분야를 공략하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을 이제 나노미터 비율이 아니라 응용처별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에는 고성능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이 44% 비중을 차지하고 스마트폰이 34%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고작 7% 수준이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와 비롯되어서 생겨난 전략이 아닐까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좀 다른 관점으로도 따져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첨단 반도체 관련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TSMC는 상대적으로는 구형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로 유럽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진 없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이 겹치는 부분이 최소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서로 간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한번 발을 넓혀서는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또 따져봐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외신 보도 중에 디지타임즈라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타임즈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확인이 되었어요. 자, 현재 TSMC는 AI 칩에 대한 웨이퍼 파운드리를 진행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AMD의 MI300 시리즈를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GPU, AI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엔비디아의 전 세계적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물량을 TSMC가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을 TSMC가 주도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이 H100이라는 GPU는 개당 4천만원 가량이에요. 4천만원.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도 세계적인 AI 열풍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타임스의 보도를 좀 자세히 보다 보면 AI용 GPU 생산을 현재 TSMC가 독식 중이며, 삼성전자 등 경쟁사로부터 주문을 돌리기 위한 전환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든 AMD가 차세대 나노 공정으로 하는 거든 TSMC가 현재 생산을 확정한 상황에서는 삼성, 인텔이 TSMC로부터 주문을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런 전망과 관련된 보도가 올라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인 탑 티어 기업입니다. 근데 이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사실상 꾸준히 2위, 전 세계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3등, 4등, 5등과 2등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지금으로서 3등으로 밀려날 우려감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1위와 2위의 차이도 꽤나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TSMC가 유럽에 진출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물량도 수주를 하려고 하고, 이제 뭐 최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들도 아까 보셨던 기사처럼 수주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파운드리 시장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인텔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냐면, 같은 회사의 설계 사업부로부터 받는 수주 물량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TSMC에 이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3등, 4등, 5등에 보이지도 않던 기업이 2등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인텔은 현재 세계 CPU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인 서버용 CPU 같은 경우는 거진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인텔이 또 함께 말을 했던 내용이 이번에 파운드리 분야 진출을 하면서 회계 구조까지 변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텔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된다면은 인텔은 관련되어 가지고 내년에만 200억 달러가 넘는 파운드리 매출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200억 달러라는 수치는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2위로 안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낮아요.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 자체는 훨씬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도 이쪽 먹거리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왜 유럽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다양한 가능성들을 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삼성전자가 충분한 고객사 수요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시설 투자를 하는 내용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다. 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맞춰가지고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퀄컴, 엔비디아, AMD 등 현지 주요 고객들의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를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분명 할 수 있는 건데, 동시에 한국에도 메가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분명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판단하기에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이 첨단 반도체 미세 공정을 활용할 만한 고객사의 기반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유럽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전 세계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 기조가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